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원래 이 고체가 원자들이 하나만 있으면 에너지 순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에너지 순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자가 만약에 이렇게 옆에 원자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원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에너지 순위가 이렇게 좀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고체는 원자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서로 영향을 조금씩 줘요. 그래서 원래는 이 원자랑 원자 사이에 원자 하나만 있으면 요런 에너지 순위를 갖는데, 원자가 되게 많이 붙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어요.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띠 이론이라고 해. 근데 전자가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근데 전자가 여기 채워져 있는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해.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를. 근데 그거 바로 위에 있는 애를 전도띠라고 하는데,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이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올라가잖아? 그럼 이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은 왔다 갔다 해요. 이 전도띠로 올라가는 이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이 많아야지 전기가 잘 흐르는 거야. 근데 봐라, 도체는 도체는 띠 간격이 되게 작아. 아예 그냥 겹쳐 있어. 이렇게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그러면 에너지 조금만 줘도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 가지고 전류가 잘 흘러요. 근데 절연체는 이 띠 간격이 되게 넓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려면 되게 에너지를 많이 줘야 돼. 그런 애들은 절연체에 띠 간격이 작아서 어쩔 때는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게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수 반도체는 규소만 있는 거고, 도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도핑하는 거는 불순물을 섞는 겁니다.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사실 배워야 되긴 하는데, 전자가 남아 도는 반도체는 N형 반도체라고 하고, 네가티브 전환대, 이게 네가티브 전화. 양공이 존재하는 반도체는 P형 반도체라고 해. 포지티브 전환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둘을 이렇게 접합을 시켜 놓은 거를 다이오드라고 하고, 이 다이오드가 어쩔 때는 전기가 흐르고 어쩔 때는 전기 안 흐르거든요.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거 이제 물리만 배우면서 하긴 해야 돼. 사실 이런 내용이 예전 책에는 있었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래서 약간 소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봐봐, 선생님 봐봐. 원자가띠에 원래 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띠랑 좀 겹쳐 있죠? 요런 게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 애야. 전기 잘 통하는 애가 얘가 도체가 되죠. 도체. 전기 전도성 비교하라고 돼 있으니까 가가 제일 전기 전도성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체고, 요 정도면 요거 반도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절연체가 됩니다.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해. 전류가 흐르려면. 자, 에너지 띠 구조를 갖는 물질, 가와 같은, 가는 도체죠, 도체? 도체는 여러 가지 금속도 있지, 금속. 뭐 철이나 군이나 이런 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흑연, 이런 애들은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겹쳐있죠. 자, 109쪽에
8번, 9번 해보시고요. 자, 이거 나는 가의 어떤 점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냐. 뭐 이렇게 갈고리 모양 같은 걸 만든 거고, 갈고리가 있어서 천에 쉽게 달라붙는 것을 모방한 거죠. 써주시면 되고, 연잎에 돌기가 많아서 물을 밀어내서 물에 젖지 않는 특성을 이용한 거다. 이러한 특성을 모방한 것을 옳은 거. 방수 처리가 되네, 옷감. 이거는 홍합의 족사를 모방하는 거고, 이것도 되죠, 이거. 그쵸? 예. 유리에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특수 코팅된 그런 물질이 있으면은 좋겠네요. 예. 특히 자동차 운전할 때 그렇긴 합니다. 비 많이 내리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 뭐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정리하기. 그 생명체 구성물질 다양성까지 돼 있어요. 아, 거기 되어 있어요? 요거 칸 채우면서 해볼게요. 자, 문명의 발달 단계를 당시 인류가 사용했던 소재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초기 시대. 기존의 재료보다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거나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소재이다. 신소재.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예. 초전도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슨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해서 MRI라던가 자기부상 열차 등 만들 수가 있고, 전력 손실이 없다를 이용해서 송전선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한 층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래핀이고, 그래핀. 흑연에서 한 층을 분열해 놓는다. 빛이 잘 투과되고 강도가 높으면서도 휘어지거나 구부릴 수가 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다. 전기 전도성도 좋다. 태양전지 성능 개선하는 데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규소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성을 크게 증가시킨 반도체를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생명체의 구조, 특성 등을 모방한다. 생체 모방. 벨크로나 아니면 이제 연잎 표면을 모방하는 것들이 있다. 요 실력탑은 어디 뭐 되어 있나요? 풀어져 있어요? 안 풀어내는. 아, 실력탑은 안 돼 있어요. 자, 뭐 이것도 하죠. 뭐 실력탑 다 풀어요? 뭐 다 해야겠지? 맞나? 네, 일단은 1번부터 8번까지 먼저 쓴 다음에 이거 먼저 푸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 해야죠. 뭐 다 할 겁니다. 1번부터 일단 14번까지 먼저 하시고, 네, 1번에 이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건 수소입니다. 수소. 네, 수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각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네, 수소, 산소 써야 되고 1번.
그 다음에 지각에서 원래 지각에 이산화규소 이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은 거고, 생명체에서는 원래 물이 제일 많은데 물 중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산소가 질량이 얘가 16이면 얘가 수소 하나가 1이야. 곱하기 2 해봤자 1대 8이에요. 이게 질량비거든요. 질량비.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 하여튼 기억은 산소가 맞고요. 지각에 규소가 많은 것은 지각의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맞고요. 생명체에 탄소가 많은 것은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에서 탄소가 생성됐기 때문이다. 아니죠. 탄소가 생성되려면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거야. 별 내부에서 생성된 게 저 3번이요. 3번이에요.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생명체 내에서 생성된 건 아닙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의 기원은 다르다. 아니죠. 기원 똑같아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철은 별에서 생성된 것이다. 예, 맞죠? 예,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거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보다 많다. 많을 수는 없죠. 왜냐면 생명체가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지구의 원소의 종류보다 많을 수는 없지. 지구에 있는 그 원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답은 2번이고. 광물의 비율인데 광물 중에 제일 많은 게 규산염 광물이에요. 규산염 광물. 원래 이제 광물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뭐 몇만 가지 막 이래. 근데 그 중에 이제 규산염 광물이 많다라는 거지. 규산염 광물이고 주요 원소 규소와 산소이고요. 기본 구조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광물의 골격이 다양해진다. 이거 맞고요. 기억력 이거 5번.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죠. 옳은 거 찾아야 되는데, 가는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 한 개를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아. 독립형 구조는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이웃하는 사면체와 양이온과 결합한다. 이게 이제 가 설명이고, 산소 하나를 한 개를 공유한다. 한 개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다른 규산염 사면체 한 개를 공유한다. 요건 두 개긴 한데 두 개. 어떻게가 아니고. 다는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하여 단사슬 모양을 결합한다. 이거 다는 복사슬입니다. 복사슬. 하여튼 이거 나 설명이고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두 개를 공유하여 세 개 공유해요. 하나, 둘, 셋. 얇은 막을 판 모양이다. 이런 건 맞지만 이거 세 개를 공유하는 겁니다. 많은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4개를 공유하여 입체 모양을 결합한다. 맞아, 이게 4개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아닌가? 4개 맞습니다. 답이 5번이고요. 자, 결합 구조를 갖는 광물의 예. 가는 이제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고, 그 다음에 나는 휘석이고, 휘석. 나는 휘석. 그 다음에 각섬석이고요. 다는 각섬석이고, 라가 흑음모고요. 장석은 마입니다. 마. 장석은 그 망상구조입니다. 장석은. 장석과 석영이 망상구조죠. 답은 4번 해주셔야 되고, 여러가지 규산염 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석영은 화학적 풍화에 강하고요. 기둥 모양이 결정되고 얇게 쪼개지는 거 맞고, 각섬석은 두 방향 쪼개집니다. 감남석은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남석은 독립형이기 때문에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4개 붙어 있습니다. 규소에 대한 산소 비율이 4개야. 1대4. 근데 독립형 말고 다른 애들은 산소를 어떻게 하냐면 공유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소 비율이 낮아지죠. 산소가 좀 적어집니다. 답은 5번.
다음에 8번에 탄소에 대한 설명.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에 있는 원소이다. 맞죠? 탄소 한 개는 최대 4개 수소 원자 결합할 수 있는 거 맞고요.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길이와 구조가 다양한 탄소 골격을 형성할 수 있다. 맞네. 네, 다 맞아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 아, 이게 아니네. 미안해. 그러니까 생명체에 있는 원소가 아니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에 있는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 이런 거는 산소가 없잖아, 그렇죠? 네,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 그러니까 물질에 물이 있는데 물에는 탄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네. 기억 틀렸어요. 답 4번. 자, 그 다음에 DNA는 탄소화합물이 맞고, 탄소가 수소, 산소 등과 이온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 결합하는 거고, 분자 크기에 제한이 있어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몇 가지로 한정된다. 아닙니다. 엄청 길게도 연결될 수 있어요. 네. 엄청 길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DNA 엄청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DNA. 네, 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원래 이게 지방산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사실 지방산. 요 부분이 산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소수성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슬 모양의 탄소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슬 모양 맞네요. 일렬로 쭉. 탄소는 2개의 원자와 공유결합한다. 하나, 둘, 셋, 넷이죠? 4개야, 4개.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탄소 화합물이다. 맞네. 기억되고 4번. 자, 요런 애들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 공통점인데, 탄소, 구성원소에 탄소가 들어있다. 이거 다 탄소 있어요. 3번이 답이고요. 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데 이 물질이고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 그래서 기억은 탄소화합물 아니네. 니은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맞고요.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의 비율은 1.5다. 이게 뭐냐면 핵산인데, 핵산 지금 1.5네. 4번 답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이런 건 이제 중성지방. 예. 중성지방. 단위체는 포도당이다. 녹말. 생리 기능 조절에 관여한다. 예. 무기염류. A와 B는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중성지방도 사용되죠? 녹말이랑. B는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종류 달라진다. 그렇지 않아요. 녹말은 단위체가 그냥 포도당 하나이기 때문에 배열 순서랑 별 관계가 없죠. 네. 배열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여기서는 뭐 없네. 뭐 단백질 이런 게 써 있어야 되는데. 자, C는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예. 무기염류 호르몬의 주성분 아니야. 예. 호르몬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호르몬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호르몬도 뭐 그 생리기능 조절하는 거는 맞는데요. 1번이 답이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에 대한 설명이다.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이죠. 단위체 아미노산. 구성 원소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미노산에 질소 포함되어 있죠. 자, 15번에서 27번 또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요런 거 이제 모양도 보면 다 알아야 돼요. 요거는 RNA의 일부분이고, 요거는 단백질이고, 보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이게 포도당을 있잖아. 포도당을 저장할 때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 포도당은 원래 단위체가 하나잖아, 하나. 단백질은 단위체가 20종류잖아요. 그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야, 이게 20종류다.
그래서 가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다. 가는 단위체를 뉴클레이 엑시드라고 하는 거야. 가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죠. 미안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이 엑시드는 핵산이고, 나와 다 구성 원소로 질소가 있다. 단백질에는 질소가 있는데 글리코젠은 질소가 없어요. 단백질에는 질소가 있습니다. 단위체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은 나다. 이게 맞네요. 단위체 종류가 나는 20가지가 있어요. RNA는 뭐 4가지가 있고요. 4가지가 있고요. 자, 나의 단위체로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가 이야기야, 가. 가. 요게 인산이고, 인산, 당, 염기. 다의 단위체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다. 아니죠. 그냥 이거는 공유 결합이고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 결합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있네, 지금. 가에서 나를 낼 때 펩타이드 결합이 되고, 나의 단위체가 배열이 달라지면 다의 입체 구조가 변하는 거 맞고요. 다의 열을 가해도 다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기능이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 이건 아미노산이고, 요 아래 종류가 20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 인산, 염기, 이게 뉴클레오타이드고, 가는 모두 4종류다. 4종류가 있는 건 이제 나하고요, 나. 얘는 20가지고. 가의 배열 순서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예. 유전 정보 저장은 나의 배열 순서에 유전 정보 저장되는 거고요. 나는 두 단위체에 인산과 당이 결합하여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한다. 맞는데 인산당이 이렇게 뼈대가 되는 거야. 인산당이 뼈대가 되는 거야. 인산당이 뼈대가 됩니다. 염기는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산당이 결합되어 있지. 이것처럼 인산당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야 되고요. DNA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염기는 ATGC, 이게 DNA이기 때문에 유라실이 없는 거예요. 4종류가 써야 됩니다.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 안쪽에 인산과 당이 결합되어 있다. 아니고, 안쪽에는 염기입니다. 안쪽에 염기. 바깥쪽이 인산과 당의 결합. 인산당 뼈대 바깥쪽이에요. 자, 116. 봐봐. ATGC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닥 1의 A의 반대쪽에 T가 같은 수가 있어야 돼. A랑 T랑 짝이기 때문에. 가닥 1의 T랑 반대쪽에 A에 같은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타이민이랑 결합한 게 아데닌이기 때문에. 이해 가나, 이거? 구아닌이랑 반대쪽에 사이토신이랑 같은 수가 있어야 돼. 사이토신의 반대편에 구아닌이 있어야 되는데, 구아닌이 27 있어야 돼. 물론 합치면 100 돼야 돼. 100인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DNA에 리보스가 있는 게 아니라 디옥시 리보스가 있는 거예요. DNA에. 단일 가닥 구조 아닙니다. DNA 이중나선. DNA 유라실 있는 게 아닙니다. RNA에 있고요. RNA 염기 4종류다. 이거 맞아. RNA에서 아데닌은 항상 유라실과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근데 RNA는 단일 결합이니까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 아니죠. 단일 가닥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나선 구조, 이중 가닥이 아니죠. 자, 21번에 단백질과 DNA의 구성 원소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물론 DNA에는 인도 있고 이런데 뭐 요 문장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단백질에도 DNA에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있어요. 단백질의 단백질의 단위체 배열 순서는 DNA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맞아,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좀 더 나중에 배우는데,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위체들이 배열이 되고, 그 배열에 의해서 단백질의 그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DNA 입체 구조는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야, 이게 DNA 입체 구조는 그냥 이중 나선 구조야. 단위체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22번에 신소재는 인류의 삶을 크게 발전시켜 왔다. 예, 맞죠? 철기 시대 이후 신소재 개발은 멈춘 상태이다. 아니지. 인류가 사용했던 소재에 따라 문명 발전 단계를 구분할 수 있죠. 예, 기억되고 4번. 4번이고. 자,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초전도체죠? 맞죠? 이거 기억. 흑연의 한층 그래핀인데 요거 강도 높은데 잘 휘어집니다. 순수한 규소의 특정 원소를 소량 첨가한다. 불순물 반도체인데요. 다는 순수한 규소에 비해 전기 전도성이 크다. 큽니다. 예. 순수한 규소에 비해 자유전자나 양공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전기 전도성 크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맞고요. 가에서 신소재 온도는 임계 온도보다 낮아야지. 맞죠? 가에서 신소재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맞아요, 이거. 마이스너 효과, 외부 자기장 밀어냅니다. 자, 그래핀인데 열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열을 잘 전달해 줍니다.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얇고 비투가하고 성질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이 신소재의 균일하고 촘촘한 구조는 바닷물로 담수를 바꾸는 필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에 지금 잘 보면 자유전자가 있는 거 자유전자. 뭐 그러긴 한데 그거 상관없네요 지금. 5번하고 상관없습니다. 태양전지, 발광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를 다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전도체 이야기죠. 5번은. 자, 요런 건 생체 모방 물어보는 거죠. 연잎의 표면의 특성을 이용한 유리 코팅제, 홍합의 족사를 이용한 수중 접착제. 근데 이거랑은 저거 생체 모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생체 모방 기술에 관한 거니까 1번, 2번 하셔야 됩니다. 자, 잘 했고요.